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모든 복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편이에요. 제가 정말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많은 한국 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한국 어떤 나라인지. 계속 여기서 살았으니까 한국 너무 좋다, 좋은 나라다.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 그렇게 막 좋은 나라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아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조선족 분들은 한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해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요. 알고 있어요. 한국 좋은 나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약간 좀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실을 인정합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귀화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선족은 한국인일까요? 중국과 한국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어디를 응원할까요? 일단 국적 따져봐야 되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조선족 분들은 한국 국적 없어요. 중국 국적, 중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이죠. 네, 이 부분은 한국 사람도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조선족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 나는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한국이랑 무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국 편이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모든 복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편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축구, 스포츠 경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뭐 다른 조선족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스포츠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없어가지고 누구 이기든 저는 크게는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다른 나라 가볼 때 우리 한국 자동차,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볼 때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히 뭐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 비교해봤을 때 우리 한국은 엄청 깨끗해요. 한국의 분리수거 이런 거를 되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니까 이 부분에서 되게 한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스포츠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중국 편 들어도 돼요. 중국 편 있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 편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상시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중국 잘했어요. 한국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이번에 중국 잘했어요. 한국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다 중국 쪽으로 잘 못했어요. 한국 잘했어요. 그래도 중국 편 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상시적으로 봤을 때 항상 누구 많은지, 그죠? 이게 누구 편 드는 게 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편이다. 그거 사실 저도 싫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조선족 분들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다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요? 중국 땅 워낙 크니까 거기 가면 더 안전하니까 바로 다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한국이랑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중국 먼저 한국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남자이니까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많은 조선족 분들은 아마도 중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쟁 정말 일어나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한국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국적 아니면 뭐 캐나다 국적, 호주 국적 가지고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도 예를 들면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은 다 중국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그 다른 나라의 복지, 다른 나라의 혜택 이런 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정말 그 나라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죠. 여러 면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죠. 환경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요. 먹는 것도 깨끗하지 않고 문제도 많아요. 여러 면에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희 딸 유치원 가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돈 하나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이 다 여러분 세금이잖아요. 네, 제가 돈은 안 내지만 누군가
저 대신 돈 내주셨잖아요. 병원도 그래요. 모든 거.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는데 당연히 뭔가 필요할 때 저도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나쁜 사람도 있긴 한데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대부분 사람들 다 너무 착해요. 나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나 나쁘다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많은 한국 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한국 어떤 나라인지. 계속 여기서 살았으니까 진짜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한국 너무 좋다, 좋은 나라다.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좋은 나라 아니야. 당신 좀 더 살아봐. 한국은 그렇게 막 좋은 나라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국 좋다, 이게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아니고요. 제가 정말 오래동안 살아왔으니까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뭐 얘기를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네. 단순히 중국이랑 비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많은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어떤 나라 갔는데 얘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선진국인데 가보니까 거기서 식당에 갔는데 친절하지도 않고요. 막말해요. 이거 제가 고객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 대한항공 비행기 타는 순간 와 살았다.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우리 대한항공의 승무원님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순간 진짜 지금 한국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인천공항 도착할 때 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다. 야 이게 너무 좋다. 저는 사실 옛날에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그 한국 분이 저보다 나이 좀 많은데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친하게 되니까 그 연봉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연봉 저 6배, 7배 정도 돼요.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출장하러 가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5성급 호텔. 저희 경우는 4성급 아니면 3성급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 나요. 딱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 출장도 많이 와가지고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공부하러 왔죠. 하양대학교 그때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결혼했고 또 국적도 취득했고 여기서도 스스로 창업을 더 하고 어쨌든 많은 한국 사람한테도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정말 그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김치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막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한국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물론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중국 사람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저희 중국 사람이 신분을 싫어하는 거죠. 제가 한국 사회에 교치 따라서 열심히 살면은 다들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조선족은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선족 분들은 사실 한국을 제가 볼 때는 다 좋게 생각하고 있죠.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대놓고 한국 좋다. 한국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족 사람으로서 한국이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또 많은 조선족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해요.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한국 좋은 것을 인정해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에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저도 이런 조선족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베이징, 중국의 대련, 청도에 가가 알바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 300 벌 수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한국 안 좋다, 중국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한국 사람 없잖아요. 중국에 가서 과연 한 달에 200,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없어요. 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4, 5배 정도 벌 수 있어요. 조선족 분들은 한국에 올 수 있는데 많은 한족 사람들은 정말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요.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안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한국 좋은 나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약간 좀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아니면 한국에 와가지고 무시를 당해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래서 말만 한국 안 좋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그 국적 공짜로 줘도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국 국적 어떻게 공짜를 줄 수 있는지 당신 과연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 얼마나 까다로운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 한국에 와 계시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은 얼마나 좋은지. 네, 사실은 인정합시다. 자꾸 한국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공산당 좋다, 중국 좋다. 차라리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이게 누구 하나 화나가지고 누구를 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한 달에 뭐 최소한 2배 정도 벌 수 있는데 많은 데는 4, 5배 정도 벌 수 있는데 뭐 의료 보험 같은 거 다 누리고 계신데요. 다 받아놓고 한국을 안 좋다, 한국 안 좋다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괜찮아, 저 이제 이미 적응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중국 채널 있잖아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얘기도 해가지고 박수아 너 뭐 중국에 가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무슨 직업을 하든 약간 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 많은 조선족 분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분들은 엄청 잘해주셨어요. 우리 그 동버이니까. 근데 조선족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맨날 나는 중국 사람이다. 네, 우리 중국이 더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조선족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그 댓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항상 중국에 한국에 갈등 생길 때 조선족 분들은 항상 중국 편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댓글 한국 분들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댓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조선 사람인지 이게 다 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용한 단어 좀 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한국 분들은 엄청 열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문제 있잖아요. 정말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중국 편이다.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더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 있잖아요. 일부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의료보험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진짜로. 한국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화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선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선족 분들은 한국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족 사람들은 서로 갈등 생기면 어차피 한국어를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데 조선족 사람들은 한국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항상 싸워요. 그리고 또 자존심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막 안 좋은 말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더 모순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조선족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조선족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수준, 이게 학력, 지시 수준, 아니면 뭐 재력, 돈, 뭐 이런 거 등등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이랑 차이가 워낙 커요. 물론 조선족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조선족 분들이 살고 계신 가리봉동, 대림동, 아니면 뭐 안산 지역 완전 깨끗해요. 완전 치안 너무 좋아요. 최고.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와 이게 조선족 분들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림동도 그렇고 가리봉동도 그래요. 그 안산 지역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서 깨끗하지도 않고 치안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저러면 상황이 되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 조선족 사람을 너무 싫어하죠. 한족 사람보다도 조선족을 더 싫어하는 한국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선족 분들은 이 동영상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화나지 말고 조금 반성하고 사실 한국 사람 되게 착해요. 제가 진짜 한국 사람 만나서 정말로 한국의 이치 따라서 상시 따라서 살면은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맨날 한국 사람에 싸우고 화나고 뭐 열받고 뭐 한국 분들은 뭐 중국 문제 있다 얘기를 하면 듣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반성하고 오히려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한국 사람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 너무 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하는 거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이런 사람 없으면 제가 맨날 막 큰 소리 하면은 얼마나 밖에 나가서 무시당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고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죠? 조선족과 한국인의 결정적인 문화적, 사회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자유민주 나라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약간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족 분들은. 이게 공산당 나라 사는 사람들은 약간 투쟁. 그런 마인드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좀 상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조선족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화내요. 그게 제가 정말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네. 항상 서로 무슨 갈등 생기면 단순하게 무슨 문제인지 해결하는 것보다 항상 나라 대 나라, 나는 중국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구나, 항상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 사람이랑 엄청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들이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미중 갈등 여러분 많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문제인데요. 그 최근에 그 미국 CIA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아마도 그런 가능성 되게 높아요. 그 중국 무한 실험실에서 유출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 끝나고 나서 최근에 그 백악관 답변인 그 여성분 계시잖아요. 기자들은 그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인지 그 증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미국 관계 중에서 이거 가장 큰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미주리 스테이트 있어요. 거기는 이미 중국한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 금액이 얼마냐면은 250억 달러 이 정도 돼요. 그쪽에 미주리주 검찰청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중국 배상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 안에 있는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압수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미국의 주 50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워싱턴 DC도 있는데 다 비슷하게 행동하면 배상 청구 엄청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게 중국 정부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도 거의 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 다 피해 받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몇 년 전 일이지만 그때는 중국 정부는 이미 코로나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한국에 보냈어요. 너무너무 무서우게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도 뭐 그때는 그 대기업 출강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수업 다 사라졌어요. 그 수입 확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 만약에 이렇게 배상 청구를 하면 그 중국 경제는 거의 뭐 순식간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죠. 중국 미국 관계. 그리고 지금도 중국 미국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국 안에서 되게 핫한 뉴스 있는데, 외교부 장관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랑 그 미국 국무장관 그 루비오랑 두 사람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그렇게 뭐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왕이 이 사람 중국어로 이렇게 했어요. 好自为之. 이게 사자성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야, 당신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정말 저는 그거를 보니까 정말 와, 난리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중국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국무총리 그 사람이 또 재미있는 이슈 있는데, 그 사람 사실 옛날에 그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가지고 제재 당했어요. 중국의 출입 금지 당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미국 그 국무장관 됐잖아요. 나중에 아마도 트럼프 따라서 중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출입 금지 상태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재를 풀지 말아요. 풀어주지 말아요. 어차피 제가 중국에 안 가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최근에 이 사람 또 대만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대놓고 대만은 민주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황 보니까 중국 미국 갈등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인정 안 하죠. 항상 뭐 다른 사람 탓이다, 다른 사람 문제다, 뭐 우리 정말 깨끗하다, 우리 아무 문제도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 쪽에 그 CIA 같은 거 다 증거 아마 가지고 있어요. 만약 증거 없으면은 CIA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그 백악관 그 답변인 그분이 있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 증거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대통령 일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도 나중에 한 2달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정말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중국 정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뭐 중국 정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슷하게 그 미국 상품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고 있어요. 일부 상품들. 아니면 그 미국의 기업, 예를 들면 구글, 애플 지금 조사 들어가 있어요. 뭐 도점 문제 막 이런 거. 또 예를 들면 그 희소, 금소 있잖아요. 그 미국한테 그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옆에 봤을 때 되게 너무 웃기는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옛날에도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그래도 약간 더 센 그런 그 조치를 하는데 근데 미국한테 별 충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시진핑 자기 체면 때문에 어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이랑 비슷비슷한 이게 정체를 세우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큰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상품, 엄청 많은 상품들은 다 미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흑자 많이 보고 있고, 미국은 적자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무역 문제 되게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좀 체인지하려고, 바꾸려고, 그래서 중국 상품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디카플링 이런 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면 갈수록 중국이랑 더 이상 완전히 뭐 디카플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다 나오라. 베트남 아니면 인디아, 대만 쪽에 가라. 더 이상 중국 안에 있지 마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이나 다 같이 중국 완전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자. 왜냐면 이 중국 이런 나라들은 특히 중국 공산당 통치하고 있는 나라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언제 뭔가 또 터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금부터 그 세금 엄청 많이 지금 이미 10% 때렸잖아요. 이게 단지 시작 단계라서 아마 나중에 더욱더 많은 세금 때릴 겁니다. 뭐 심지어 100%까지. 그러면 중국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디커플링. 당신은 당신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는 그 아무 말도 안 통해요. 사실 그런 단어 있는데 아마 많은 한국 분들도 알고 계신데요. 그 짠랑 외교, 짠랑 외교 그런 거 있어요. 짠랑은 뭐냐면 싸우는 늑대. 항상 그래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 그 사람 어떻게 그 미국 국무장관에게 협박하는 건지. 그죠? 당신 조심해라. 하우스웨이즈 그 사자성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다른 나라를 건드려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드 그때는 뭐 우리 한국은 이게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데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그거? 과연 그거도 용납할 수 없게 한국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오히려 중국도 이게 중국 동북 쪽에도 비슷하게 사드 비슷한 그런 장치 같은 거 다 설치했어요. 스스로는 다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시진핑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이상 말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디커플링 하는 게 더 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그때는 사용하는 방법 다 이미 사용했고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괜찮는데 그때는 중국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정도 지나와가지고 중국 경제도 거의 다 망하고 있고 그 시진핑 그 사람도 건강 상태도 그래요. 지금 중국 안에서 그 모순 되게 많아요. 일반 서민들도 힘들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 정치 갈등도 되게 심해요. 군대 문제도 여기저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힘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 쪽에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트럼프 오히려 미국 정부 그 파워 엄청 세요. 그러면은 시진핑 나중에 방법 없어요. 그냥 미국이랑 다시 우리 좀 옛날에 그 중국 덩사평 시대 그런 정치 있잖아요. 타오광양회. 타오광양회는 뭐냐면 그 조용히 우리 좋게 지냅시다. 근데 지금 시진핑 성격 자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진핑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황제다. 모든 사람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를 들면 트럼프는 또 세금 때렸어요. 20%, 30%까지. 그럼 시진핑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또 다른 방법 통해서 그 미중 갈등 더 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실 전 세계 봤을 때 중국이랑 사이 좋게 지내는 나라 거의 없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은 기업들
정부들, 중국 공산당 때문에 엄청나게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항상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트럼프 막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때리자 하면은 많은 나라 사람, 정부, 아니면 기업들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동네에 어떤 깡패 있는데 그 깡패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감히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키 큰 놈이 나왔어요. 우리 그 사람 때리자 막 하면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 물론 캐나다랑 멕시코, 미국 서로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 따라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디아 등등 많은 나라 다 미국 따라서 어느 정도 중국에 제재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중국은 그거는 진짜 심해요. 이게 그 이커머스 통해서 자기 나라 이게 싼 그 제품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바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 중국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를 건드리면 분명히 많은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트럼프 따라서 같이 중국 정부를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원래는 그래요. 사람이랑 정부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면은 겁이 나잖아요. 그래도 중국 땅은 그렇게 넓은데 돈도 많고 무기 다 있잖아요. 스스로 하면은 겁이 나죠. 근데 같이 하면 그래도 항상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나타나면은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막 해요. 막. 그리고 중국 쪽에도 지금 뭐 돈도 없고 사실 중국 친구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 뭐 러시아 그거 다 친구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어느 정도 시진핑이랑 지금 연결하고 있지만 돈 없으면 다 나가요. 이런 사람들. 김정은도 시진핑 사이 엄청 안 좋아요, 서로. 제가 중국 정치를 꽤 오래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때 김정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시진핑 완전 김정은 무시했어요. 오랫동안 김정은이랑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뭐 완전 무시를 했는데 그때는 그 미국 전 국무장관 그 펑페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평양 한번 가는데 그 사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 따라서 그 김정은은 미국 전 국무장관 펑페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혹시 기억하신지 이게 코로나 터졌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는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 완전 차단해버린 나라 어떤 나라죠? 북한이에요. 그때 막 중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북한은 이미 중국 관광객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당신 얘기하는 거 나 안 믿어요. 어쨌든 우리 사이는 안 좋아요. 김정은도 러시아랑 숨 잡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푸틴 사람도 언제든 그 시진핑 배신할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영향 크죠. 이거 저도 많이 지금 걱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AI 지금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 그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만들고 있는 HBM이 있잖아요. 이게 AI용 그 메모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 정말 갈등이 심해요. 트럼프 쪽에 미국 정부는 한국한테 HBM은 중국한테 수출하지 마라. 그러면은 한국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수출을 못하면 또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저런 영향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중국 편이냐 아니면 미국, 일본 이쪽 편이냐. 제가 당연히 뭐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국, 일본 편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옛날처럼 중국 시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 그리고 미국한테서 보호도 받고 있고 과연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미중 갈등 엄청 심하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 다 환영받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 쪽, 일본 이쪽에 갔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쨌든 다 돈 관계라서 지금 중국 경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 과연 더 이상 북한한테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네, 만약에 그거 제대로 못하면은 아마 북한 가면 갈수록 러시아 쪽에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김정 그 사람 아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지금 러시아 쪽에 갈 거예요. 그 베이징 시진핑 돈 더 많이 주세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진핑은 푸틴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바로 직접 이게 돈이나 파병할 수 없잖아요. 시진핑 그 사람. 그래서 북한 통해서 왜냐면 지금 푸틴 만약에 망하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에요. 이게 엄청 그 무서운 일이에요. 시진핑한테서
푸틴 꼭 거기서 있어야 돼요. 푸틴 만약에 망하면 그 다음 바로 시진핑인데, 근데 푸틴은 푸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방법 없어요. 그럼 북한 통해서 그 푸틴 도와주는 거죠. 그 포탄도 그렇고 사람 파병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시진핑 어느 정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시진핑 당신 원하는 거 따라 했으니까 뭔가 줘야죠. 그리고 또 북한은 러시아한테 지원해주잖아요. 러시아한테도 뭔가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김정은은 점점 러시아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시진핑 약간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머리 가지 말고 우리도 좀 좋게 지내자. 우리 중국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어쨌든 이런저런 분석 다 있는데, 결국에 그 북한 일반 서민들 불쌍하죠. 그런 병사들 불쌍하죠. 근데 김정은 그 북한 정부는 중간에 엄청 많은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최근 중국군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최근에 그 중국 군대에 난리 났어요. 진짜 저도 그 중국 군대, 중국 정치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부터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군 사령관 수청당했고요. 그 뒤에는 중국의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그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명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수청당했어요. 그 사람 중국 국방부 장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장군들도 꽤 많아요. 여기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엄청 많은 장군들은 수청당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농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일어나는 게도 아니고 갑자기 러시아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 많은 높은 장군을 다 수청당하는 게 그게 뭐냐고. 작년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군대에 가장 핵심 신문사 해방군보 있어요. 거기서 5편 문장 연수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문장 내용을 보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당석이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우리 당내 민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 이 모든 것을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이게 대놓고 시진핑 뺨을 때리는 거 똑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걸 보니까 시진핑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군대 내부의 그 모순이 되게 심각한데, 거기서는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짱이오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맨날 시진핑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 중국 군대 내부의 2번째 사람이에요. 시진핑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 2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시진핑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시진핑 러시아 가는 동안 이 사람 스스로 군사훈련을 했어요. 정말로 크게 마침 자기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러시아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군사훈련 쓸 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당석이 국가주석, 군위수석 다 만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베트남 가는 사실이 그 베트남 안에 있는 매체 다 보도를 했는데 중국 안에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아마 이틀, 3일 뒤에 조금 보도를 했어요. 그거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진핑 이 사람, 그리고 장여샤이 2 사람 진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왜 짱여샤까지 수청하지 못하냐. 최근에 짱여샤가 나타났어요. 되게 큰 뉴스인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 사람인데 짱여샤, 거웨이동 2 사람이 있는데요. 그 2 사람 다 같이 나타나. 설 전에 군대에 가가지고 설 인사하는 식으로 가는 2 사람 매체 보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거웨이동 그 사람 시진핑한테 막 충성하는 말 엄청나게 강조했고, 막 시진핑한테 충성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짱여샤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의. 이렇게 비교도 나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군대 안에서 시진핑이랑 장샤 서로 갈등 되게 심한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많이 수청했잖아요. 이것도 둘이 갈등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시진핑 당신 그렇게 대단하시면 일단은 짱여샤 먼저 수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파워가 더 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군대는 언제든지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시진핑이 최근 많은 장군들을 숙청한 이유는 내란 위험성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점점 더 명확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진핑은 그 사람이 황제 되고 싶어요. 황제 되고 싶다면 일단은 통일해야 되잖아요.
나라 통일. 시진핑 이거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거예요. 대만 통일하는 거. 2022년도에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시진핑 그냥 성공적으로 연임됐어요. 그럼 시진핑 그때는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파워가 세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대만 통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마 마음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했죠. 밑에 장군에게 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만 통일해야 되니까 당신들 좀 어떻게 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만약에 통일하려면은 첫 번째 장비들 검사해야 되잖아요. 무기, 장비들. 근데 체크를 해봤으니까 야 이게 정말 개판이에요. 중국 군대 안에서 부패 문제도 엄청 많아가지고 장비 문제 너무 많아요. 시진핑 황제 되려고 하는데 무기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황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열받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관련된 장군들 다 수청해버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장군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게 대만이랑 싸우면은 거의 미국이랑 싸우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 가지고 있잖아요. TSMC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중국 대만 건드리면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대만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랑 미국이랑 똑같이 싸우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 이 장군들 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는 당신 시진핑 따라오는 이유는 돈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우리는 바보도 아닌데 우리 따라가지 않겠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그냥 열심히 안 하죠. 한두 사람 좀 봐줄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행동하면은 시진핑은 엄청 열받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도 무섭죠. 이게 뭐지? 이 사람들 한두 사람 제가 봐줄 수 있는데 같이 나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집대 내부에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 계속 수청하는 거죠. 무장 장비 때문에 수청했어요. 그러니까 수청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 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짱요샤 그 사람 거의 다 무슨 관계는 있는 거예요. 수청 당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도 긴장되는 거잖아요. 시진핑 이 사람은 계속 밑에 사람 수청하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나를 수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도 뭔가 그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보니까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한테 불만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짱요샤가 그 사람 쉽게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짱요샤가 그 사람 옛날에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두 사람. 왜냐면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끝날 때 사실 그때는 짱요샤 내려가야 돼요. 나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서로 친했는데 그래도 갈등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만 문제 때문에. 군대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불신 이런 거 생겼어요. 더 이상 시진핑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진핑은 항상 제대로 이유도 없이 밑에 사람 많이 수청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과연 내일까지 살 수 있는지 내일 내도 수청당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합쳐가지고 짱요샤 따라갔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짱요샤 보니까 그만도 말씀드렸는데 당신 진짜 대단하시면 짱요샤까지 다 수청해야지. 근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짱요샤는 지금 오히려 세력 더 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 지금 좀 싸우고 있죠. 과연 누가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지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엄청난 숙청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위협이 되는 장유사를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시진핑 그 사람 추청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요. 중국 군대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약에 추청하려면 이게 진짜 중국 군대 내부의 진동 엄청 심하잖아요. 아마 시진핑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짱요샤에게 시간 주는 거예요. 짱요샤가 그걸 아니까 시진핑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고민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중국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정했어요. 짱요샤까지 하면은 시진핑 할 수 있어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얻어가지고 짱요샤 준비를 시작했죠. 나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해가지고 어쨌든 중국 군대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밑에서 어떻게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 짧은 시간에 자기 세력을 키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진핑 다른 사람을 수청하려면 어느 정도 쉬워요. 그래도 군위 부주서인데 주변에 안보해주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와가지고 이미 짱요샤 그 사람
시진핑 건드릴 수 없는 상태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현재 중국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모든 군대 장군들은 다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일부 군대 장군들은 심지어 총을 들고 출근을 해요. 왜냐면 그 나를 수청하러 오는 사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혹시나 뭐 시진핑은 나를 수청할 수 있는지. 군대는 전체 그런 상황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 차고 있어요. 그럼 짱유샤 만약에 연락하면은 그 사람 짱유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당신들 다 짱유샤 쪽으로 가면은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또 계속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수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가면 갈수록 되게 심해요. 이게 대만 문제 떠나서 이미 사람들은 시진핑을 안 믿어요. 시진핑 만약에 선 긁으면 여기는 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을 타치 안 하면은 괜찮다. 그런 거도 주면은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도 사실 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가 축적하는 거고요. 이게 그 로케군 사령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등등 이게 쭉 엄청 많은 사람들은 왜 수청을 당했는지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들 긴장되는 거죠. 앞으로 중국군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점점 사람들은 장여샤 쪽에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 그 제로 정책. 코로나는 지금 볼 때는 감기잖아요. 그 감기를 이 중국의 땅에서 완전 없애려고 그런 정책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군대 사람들 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점점점 짱유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만은 지금 반도체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미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대만이랑 손을 잡고 계속 중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하면 아마 3년, 5년 뒤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랑 미국, 대만 반도체 기술이랑 워낙 큰 격차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는 총, 그 비행기 등등등등 만약에 사용하는 반도체 실력 차이 크게 나오면 그때 되면은 게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계속 군대 사람한테 푸시 막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도 계속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한테 가는 거죠. 장여샤이든 누구이든. 그리고 그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당 뭐 정치고 이런 사람들 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오히려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을 군대에 포함해서 더 강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은 정말 힘들어요. 중국군의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군대는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시진핑 그 사람은 정말 대만대에서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대만 침공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한국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미군이 있으니까 이게 대만이랑 중국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미군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만은 미국 기업들 필요한 가장 좋은 반도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안에 있는 미군도 있잖아요. 이 미군들도 아마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서로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직접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은 한국은 미국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한국한테 선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위험해요. 지금 시진핑 이 상황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감히 대만은 건드릴 수 없는데 근데 시진핑은 진짜 이게 머리 상태가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시진핑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근데 제가 맨날 지켜보고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머릿속에 정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제로 정책. 그러니까 물론 감기 아니지만 그래도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중국의 이만큼 땅에서 감기 하나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대만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유독 대만에 집착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AI 쪽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나중에 나라과 나라 차이는 뭐냐면 이 나라는 최고 반도체 있는지 없는지 최고 AI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는 좋은 반도체도 없고 좋은 AI도 없으면은 이게 게임 안 돼요.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약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같은 경우 우리 기업은 전기 있어요. 근데 PD님이 기업 전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최근에 뉴스 나왔는데 그냥 AI 잘 만들려면은 그 마지막으로 다 반도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고 좋은 반도체 다 TSMC 가지고 있어요. 5나노, 3나노, 2.6나노까지 거기 가 있는데 미국 옆에서 그냥 지키고 있고요. 절대로 중국한테 주지 마라. 심지어 14나노, 16나노까지 중국한테 안 줘요, 지금. TSMC 그렇게 발표됐어요. 그러면은 3년, 5년 뒤에 미국, 대만은 대학생이에요. 중국은 유치원생이에요. 여러 면에서 게임은 안 돼요. 그래서 시진핑은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데, 근데 통일하게 되면 최소한 만약에 통일을 해도 대만 사람들은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좋은 반도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시진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없어도 당신들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많은데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문제 되게 많아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만 말씀드린 군대 문제도 그래요. 시진핑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 일어나면 사람들은 시진핑을 반대하려고 해도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시진핑 아마도 자기 파워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문제.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 많아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자기 황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70 넘었는데 7 전에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75세 이후에 의지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면은 그때를 하려고 해도 그런 못해요. 나이가 많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가 다양하죠. 저번에 군대 얘기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내부에서 그 대만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잘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공산당 내부에도 갈등이 되게 심해요. 이유도 다양한데 지금 중국, 미국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자기 돈이나 자기 아들, 딸 미국 보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미국에 보냈어요. 진짜로 만약에 미국, 중국 갈등 심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가지고 있는 돈 다 동결시켜버리면 중국 공산당 내부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시진핑이랑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쨌든 이게 다 이미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보고 좀 그만해라. 왜 미국을 그렇게 막 심하게 싸우는지. 우리 모든 거 다 미국 안에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도 갈등이 심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태자당 이런 사람들도 되게 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계속 이렇게 망하게 되면 시진핑 돈 없으면은 일반 서민들 돈 없어요. 그런 소문도 나타나더라고요. 태자당 이 사람들은 좀 돈 좀 내라.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데 당신 가지고 있는 돈 20% 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소문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태자당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태자당 이 사람들도 되게 파워 엄청 센데 그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힘들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중국 정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최소한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 때문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들도 막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후춘화 이 사람이 있어요. 후춘화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터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점점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밑에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후춘화 지지를 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짱유샤도 그래요. 어쨌든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서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고 미중 갈등 계속 심하게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시진핑 파워, 권력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후춘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시진핑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요? 후춘화는 이 사람 사실 되게 지금 뉴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군대 안에서 다들 지금 짱유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내부의 후춘화는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후춘화는 그 중국의 전 국가주석 후진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진핑 위에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의 국가주석도 그렇고 당서기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하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은 강제로 연민했잖아요. 그러면은 후춘화는 옛날에 우리가 태자이라고 해요. 이 사람 나중에 황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패태자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팔태자 하면은 다들 후춘화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후춘화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의원인데요. 그때 의원 2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국가주석 될 수 없어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데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25명 정치국 의원 이 자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결국에 그 사람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이 조직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부주서 역할 하면은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완전 무시 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 시진핑 뜻은 뭐냐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이 좀 되면 집에 가라. 그런 뜻인데 후춘화 이 사람이 패태자이니까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 사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짱유샤 그 사람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 작년에 그 3중 전회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3중 전회 있는데 3중 전회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내몽골도 가고 중국의 건안省도 가고 중국의 광서 자치구도 가고요. 가가지고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현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잘해주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해외 출장도 갔어요. 스페인 갔어요. 어떤 그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 행사를 대부분 경우는 다 중국 국가 부주석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참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왜? 이 사람 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쵸? 황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패대자 맞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나서 시진핑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 잘한다면 시진핑 정말 잘했어요. 근데 시진핑 지금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PD님이 뭐 차 2대 선택하고 싶은데 그 중에 3대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차는 엄청 안 좋아요. 그럼 다른 차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시진핑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은 계속 후춘화 생각이 나요.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 이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로 시진핑 파워 강하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리고도 짱유샤 그 사람 비슷한 시간에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 사람 시진핑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근데 과연 시진핑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만약에 후춘화 그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땅에서 후춘화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아마 시진핑도 오케이. 어차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와서 해. 근데 지금 후춘화 그 사람 했던 그런 모든 행동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그런 이들은 시진핑 과연 굳이 왜 후춘화 시켜야 되는지. 후춘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태자다 옛날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시진핑 파워가 그래 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쫓겨나는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시진핑 떠나서 일단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체제를 유지를 해야 이 사람들은 같이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시진핑 이런 시진핑한테 구테타 일어나면 이게 중국 정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용히 예를 들면 몇 년 뒤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때 만약에 그때 시진핑 파워 엄청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5년도 지나갔으니까 시진핑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는 시진핑 내려가는 것은 대해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 막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도 중국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 정치 문제도 그렇고 군대 문제도 너무 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시진핑이 갑자기 내려가면 중국 공산당 이 배 자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배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 배에 있어야 우리 뭔가 돈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내려가도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물러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을까요? 그거 저도 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후준화 그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요. 옛날에 리커창도 있는데 후진타오 이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약해서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만약에 중국 국가 조사 되면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점 없으니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과연 이 두 사람 올라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파워를 엄청 강해요. 아직도 엄청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게 되고 외교 문제 뭐 트럼프의 제재도 계속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공산당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이래.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바람이 엄청 센데 파도도 엄청 무서운데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싸우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 자체가 이 공산화 체제 더 쉽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과연 누구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는 게 한국에 더 좋을까요? 현재 중국의 권력 다툼은 결국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만약에 중국 정말 민주화될 수 있으면 한국한테 제일 좋죠. 민주화되면. 자유민주 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중국 민주화되면 그러니까 한국도 자유민주 나라잖아요. 서로 엄청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중국한테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엄청 많은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되면은 중국, 한국 사이에 큰 역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진핑 있으면은 그 중국, 한국 갈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해왔던 일을 보니까 사드부터.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내려가면 만약에 공산당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시진핑보다 더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 이 사람은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해요. 시진핑은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약간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시진핑 입장을 봤을 때 한국은 바로 중국의 속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 청나라, 명나라 때 진짜 사드 그때는 진짜 한국을 너무 무시해버렸어요. 한국은 뭐야 이게? 까불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볼 때 그래요.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사람 시진핑 대신하면은 특히 그 호춘화이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출신인데 그래도 조금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보다.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싸우고 되면은 중국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누구 하는지 만약에 중국 정부, 중국 체제 망하면은 중국 아마 민주 자유나라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제일 좋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스 많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일부 정부들은 어떤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 무슨 사무실이냐면은 그 중국어로 하면은 짜고 마이티 사무실인데 그냥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짜는 깨들이다, 꼬는 밥솥 깨들이다. 그러면 마이는 팔다, 티에는 철, 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밥솥만 있어요. 그 철로 만들어잖아요. 그거를 깨드리고 그거를 철로 팔아서 조금 수입 생길 수가 있다. 진짜 마지막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빠 암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짜고매티 해도 아빠 병원비 내드릴게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관없는데 중국 일부 정부들은 짜고매티에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방 재정을 그만큼 힘들죠. 돈 없으니까. 정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예를 들면 중국 방송사 엄청 많이 망하고 있어요. 방송사 되게 많이 망했어요. 방송사 망하면 거의 건물도 있고 안에 뭐 가구도 있고 뭐 TV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팔아서 공무원에게 그 월급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얘기를 하면은 경제 문제도 엄청 심한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게 소문은 아니고 진짜 중국 NMH도 보도를 했어요. 중국 정부까지 이런 자국매티 사무실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팔아야 공무원에게 월급 줄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제 상황 얼마만큼 힘든지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도 조선족 사람인데요. 물론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래도 조선족 사람이니까 한국 안에서 살고 계신 조선족 분들 되게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한국의 모든 환경을, 모든 조건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되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다 고쳐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많이 배우셔서 충분히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 능력 안 되는 것 뿐이죠. 만약에 제가 능력 되면은 이 한국 땅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지금 뭐 한국어로 여기 유튜브 채널 출연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안에서 있는 조선족 분들도 그렇고요. 중국 사람도 그래요. 이게 딱 보면, 중국에서 왔다. 중국 사람, 조선족, 싫다. 이 사람들은 다 그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냥 다 100%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땅 안에서 그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 이 자유민주를 지지하는 중국 사람, 조선족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밑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 만났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시간 되시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여기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도 그래요. 귀화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의 자유민주를 소중합니다. 이게 많은 한국 분들은 모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자유민주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다들 모든 나라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자유민주 없는 상태의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얻은 이 자유민주 더 소중합니다. 이 부분도 한국 사람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